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한 10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백선혁 장군께서 친일파입니까? 반민족 행위 처벌자입니까? 아닙니다. 1943년에 만주의 간독 특설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토벌했던 대상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 항일 영군들, 동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만주벌판이에요. 항일, 말 그대로 항일이죠. 영군은 중국 공산당과 아무래도 만주 지역에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인들, 조선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게 동북 항일 영군인데 그들의 목적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산하 소속에 들어가서 중국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인 만주의 실질을 회복하고 바로 중국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꼬복 노릇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활동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주 바로 간독 특석 때는 일본의 이의제의 바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 항일 영웅들을 체포하니까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많아요? 아, 조선 사람들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게 간독 특설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있었습니까? 나라 이미 빼앗긴 상황에서. 그때 바로 백선혁 장군께서는 바로 간독 특설대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친일행위라고 해서 지금까지 낙인이 찍혀서 오명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싸웠던 바로 그 3년 동안의 기간은 반공투쟁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가운데 여러분 통계자로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있었던 지리산, 빨치산을 중심으로 한 바로 대한민국 세력들이 5만 4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야전 전투사령부입니다. 그 사령관이 백선혁 장군입니다.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공산주의들을 토벌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분이 6.25 전쟁에서 수많은 이 빨치산들을 소탕하는 일에 혁혁한 전과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애국자 중에 애국자는 대한민국의 영웅 중의 영웅은 바로 백선혁 장군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제가 시간 있으면 많은 얘기 하겠는데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3월 31일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매주마다 6.25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4년 전에 백선혁 장군님을 만났어요. 보통 한 15분, 20분밖에 할애를 안 해주시는데 저한테 50분 동안에 걸쳐서 귀한 인터뷰 시간을 내주셨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뭐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건국 이후에 최대의 국난의 위기는 6.25 전쟁입니다. 나라 망할 뻔했어요. 40일 만에 국토의 90% 다 빼앗겼습니다. 240km 사이에 두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개전 초기부터 그렇게 기도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느냐?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정확하게 55일 동안 전개가 되었어요. 거기에 외관, 박진 전투, 또 포항 전투, 유학선 전투, 수두룩하게 많은 전투가 전개가 됐는데 저는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어요. 저는 가을에도 다부동 전투에 그 백선혁 장군께서 싸웠던 동선들을 자세하게 발로 밟으면서 여러 팀들이 끌고 아마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55일 동안에 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언제 있었느냐? 1950년 8월 21일 다부동에 가면은 오른쪽에 우측 방향에 천평계곡이라고 있어요. 희한하게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4km 기다랗게 길고 좁다란 그러한 소로길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미 27년대 마이크 앨리스라는 대령이 탱크를 이끌고 파주지세로 내려오는 북한의 그 탱크 부대와 북한 공산부대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래 미군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양쪽 산에 바로 우리 국군 1사단 11년대 병력이 양쪽에 있었는데 8월 21일 오전 10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지전투에서 기선제압을 당해가지고 11년대 1개대대 500명에서 600명이 총을 거꾸로 어깨다 둘러매고 폐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이클리스 대령이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다부동에서 남쪽 방향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동명국민학교였어요. 거기에 사단 CP가 있었습니다.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설 장군이 있었는데 전화를 급히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국군들은 뭐 하는 거냐?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당신들이 철수하면 우리 미군들도 철수할 것이다. 철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두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백설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운전병이 적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운전을 못하고 쓰러졌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군 초기 상황에 장군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을 못하게 했어요. 백성일 장군은 운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로 뛰면서 다부동까지 갔더니만 세상에 말 그대로 일개대대가 정말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600m 고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전에 천평계곡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목줄이었어요. 좁게 말하면은 22km 밑으로 떨어진 바로 대구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를 수호하는 바로 절체절명의 싸움에서 그 중요한 천평계곡이 뚫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대대가 내려왔을 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백설 장군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잠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산 중턱에서 500명을 향해서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망국이다. 망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 우리 싸우자. 이때 500명에서 600명이 일개대대는 이틀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세상에 총을 빼들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만약에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러면서 이분이 앞장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 능성을 향해서 300m로 올라가니까 부하가 어깨를 탁 잡으면서 사단장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올라가는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요 함성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그 600m 고지에 빼앗긴 바로 적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세에 밀리던 당시의 상황이 공세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았던 마이크 앨리스 바로 대장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철수를 하려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놀랍게도 다부동 전선에서 일어났던 전투는 국군만 싸운 게 아닙니다. 한미 합동으로 이뤄낸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T-34 소련군 전차 14대 격파! 소련 그 자주포 4대 격파! 그래서 완전히 공산군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밀리게 되었고 바로 천평계곡을 지키고 대구와 부산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엄청난 대승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4년 전에 백설 장군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 그때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이 적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다부동에서 가니까 진짜 일개대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백성을 장군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하나님 한 번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500명을 설득해서 올라가서 고지를 탈환한 것입니다. 70년 전에 다망이가 이 나라를 건지게 된 기적의 다부동 전투의 승리의 배경에는 백성열 장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지와 용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승리 역사고 국군과 우리 미군들이 싸워서 숭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낸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분이 백수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필 박원순이 사망한 날짜와 공교롭게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만악의 근원이 박원순입니다. 그 사람의 악행은 이루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망일자와 비슷하게 백성열 장군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70년 전에 다부동 전선에서 반공투쟁, 멸공투쟁을 했던
그 싸움을 평생 살아오셨는데 아직도 6.25가 70년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북한 김일성 3부자 저 사악한 집단에 의해서 무력 도발 건수가 3,000건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에 저 김정은의 저 사악한 악마 집단을 이제는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 고 배선혁 장군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화문은 대한민국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일어날지어다! 이 전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아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역사 왜곡 금지법을 막아서고, 문재인 여권을 끌어내고, 김전 여권을 무너뜨리며,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가는 여러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예, 우리 마지막 시간에